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바이든이 내렸던 행정명령이죠.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백신 의무화하라 하고 내렸던 그 행정명령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상원이 움직여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일단 과반수로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이 50명이기 때문에 과반수 통과가 일단 가능하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요. 설사 민주당 당원 중에 한 명 이상이 공화당 편을 들어주어서 기권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공화당 편을 들어서 찬성표를 해주어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하원으로 넘어가서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원의 절대 과반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금 의회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의 백신 행정명령 무력화 이 작업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제가 보도를 해드리느냐? 공화당 의원들도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의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공화당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한 명 한 명 전부 다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의견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혹은 행정명령을 정지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공화당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자기 의견들을 내놓게 돼 있는데 이 자기 의견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는 역사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화당 의원들한테 심리적인 부담감을 굉장히 줄 수가 있다. 현재 50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서 41명이 찬성한다라고 서명을 했고요. 9명이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현재 9명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 명단을 불러드리자면 미치 매코넬, 켄터키주죠. 그다음에 리처드 셜비, 엘라바마주입니다. 수전 콜린스, 메인주, 로이 블런트, 미주리주, 리사 머커스키, 엘래스카주, 밋 롬니, 유타주,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주,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롭 포트먼, 오하이오주. 이렇게 9명입니다. 뭐 9명 중에서 적지 않은 숫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이노라는 거 금방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노들은 지금 국민들한테 백신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의회에서 상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결과를 이렇게 좀 자세히 지켜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선거할 때 혹은 내후 뭐 3년 뒤가 됐던 4년 뒤가 됐던 또 선거를 치르게 될 때 어떤 상원의원들, 연방 상원의원들 중에 어떤 공화당 의원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들을 제거해야 될지 혹은 지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려낼 수 있겠다.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일은 이제 의회 심의법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의회 심의법이라는 것은 1996년에 만들어진 중소기업 규제 시행 공정성법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만들어도 그 규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급하게 그 규제를 일단 정지시키거나 혹은 변형을 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방의회가 연방기관이 발표한 규칙들을 뒤집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바로 의회 심의법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의회 심의법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달리 얘기가 좀 잘 돼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동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통과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보건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위원회, 연금위원회 이런 각종 그 의회 내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 테이블에다가 당신이 행정명령 내린 거 우리 의회에선 거부하오라고 정식으로 거부권 요청할 수 있는 결의안을 만들어서 보내게 돼 있고요. 대통령이 서명하면은
행정명령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상황이 될 것인데 바이든이 자기가 내린 행정명령을 취소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 될 거다. 물론 이제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결의안에 대해서 그러면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66명 상원 의원들이 전부 다 이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버리면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민주당이 16명 의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백신 의무화와 관련해서 지들 밥벌이를 더 챙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챙기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잣대가 되어줄 수도 있다. 이래서 지금 정치인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공화당 정치인들에게는 부담을 주어서 이탈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만드는 하나의 압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